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교수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로봇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좋은 이야기로 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로봇 관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 관련되는 이벤트 같은데 여기 로봇이 있고요. 이 로봇이 아이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로봇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른들이 도와주고 있고, 불행 중 다행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아이가 풀려나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고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로봇이 이쪽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것 같아요. 이 이벤트도 러시아에서 있었고 이 로봇을 만든 사람도 러시아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 보면 이렇게 같은 로봇이 등장을 하고 제작자의 이름도 로봇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로봇이 체스 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로봇이 좀 있으면 얘를 치울 거예요. 얘가 장기로 치면 졸에 해당하는, 체스에서는 펀이라고 불리는 거죠. 얘를 이제 치우고 자신의 말, 로봇의 말, 얘가 이제 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나이트라고 불리는 거죠. 이 나이트가 이 펀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먹을 거니까 로봇은 이 펀을 먼저 치웁니다. 먼저 치우고 이 말을, 이 나이트를 여기에 옮길 거예요. 한번 보시죠. 먼저 펀을 치우고 말을 여기다가, 나이트를 여기다가 갖다 두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나이트가 가야 되는 이 지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로봇이 문제없이 나이트를 여기다가 옮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점에, 나이트가 가야 되는 그 지점에 어떤 물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있거나 사람 손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은 자동 컨트롤 시스템이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가장 쉬운 로봇 컨트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로봇들은 주로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그 두 점을 잇는 경로를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게끔 제어를 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 경로를 따라가는 중간에 로봇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로봇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 나이트를 내려놓기 전에 이 밑에 뭔가 물체가 있었으면 이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식으로 컨트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넣어 두었다면 이 밑에 뭐가 있던 간에 이 로봇은 끝까지 내립니다. 로봇 손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될 때까지 계속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이 사고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사고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소년의 말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밝은 색이고 여기 로봇의 말이 조금 어두운 색이죠. 그래서 편의상 요걸 하얀 말, 요거를 까만 말이라고 할게요. 로봇이 좀 있으면 얘를 치울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 저기 뒤에 있는 자신의 까만 말로 얘를 잡아먹을 거거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얘가 퀸인 것 같아요. 얘가 퀸이고 얘가 킹인 것 같은데 이 퀸을 로봇이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려면은 먼저 치운다 그랬죠? 먼저 치우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요 까만 말, 아마도 퀸이거나 비샵인 것 같은데, 왜냐면 대각선으로 움직이거든요? 얘가 이제 얘를 먹을 거니까 로봇은 얘를 먼저 치웠죠? 지금 여기 치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치우고 이 까만 말을 여기에 갖다 놓을 건데, 문제는 이 소년이 체스를 좀 두는 친구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체스를 두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루크, 앞뒤로 좌우로만 움직이는 이 루크를 움직여서 이쪽으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소년은 로봇이 이 까만 말을 가지고 얘를 먹으면 자신은 이 루크를 가지고 그 까만 말을 먹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빨리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자, 손이 보이시죠? 자, 소년이 저기에 너무 빨리 자신의 루크를 갖다 놨죠. 로봇은 이제 자신의 말을 거기에 놔야 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손이 그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자, 로봇은 밑에 손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자신이 가야 하는 위치까지 계속 누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로봇들, 이런 기계 시스템들이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여기에 산업용 로봇을 꼭 써야만 했을까? 그 문제인데요. 산업용 로봇은 사실 공장에서 쓰이는 것이고 또 자동화 시스템에 쓰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은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가정하고 만든 로봇이 아니에요. 이런 산업용 로봇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고 모든 환경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에 이런 산업용 로봇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로봇 주변에 움직인다는 것은 로봇이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산업용 로봇을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죠.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종류의 로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런 로봇은요, 콜래보레이션 로봇이라고 하는데 로봇과 작업자 또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서로 물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경우에 이런 로봇을 따로 만들어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의 센서들도 내부에 많이 달려 있고 해서 물리적인 접촉이 있으면 바로 로봇이 반응해서 안전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봇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 그냥 산업용 로봇이 쓰였다는 점 조금 안타깝고요. 사실 산업용 로봇을 쓸 수는 있어요. 쓰고 싶으면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작업자 손이 끼었는데 더 누르지 않죠. 로봇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로봇에 센서가 있어서 더 누르지 않습니다. 또 작업자가 이 로봇에게 일로 오지 마 하고 밀면 로봇이 밀려나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공업용, 산업용 로봇이 민다고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 기본 구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스 로봇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요즘 로봇 개발 업계의 큰 화두인데요,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이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로봇을 딱딱한 쇠로 만들지 말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로봇들도 만들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봇으로 물건을 잡으면 물건이 깨질 일도 없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로봇을 체스 로봇에 적용을 했다면 손이 낄 일도 없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머전시 스탑 스위치인데요.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에는 항상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전체가 바로 멈추고 어떤 안전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았던 컬래버레이션 시스템에서도 그 버튼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저기 뒤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자, 저런 버튼이 다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보이죠? 예, 요런 이 스탑 버튼이 항상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을 스탑 시킬 수가 있죠. 사실 이 버튼이 체스 로봇에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 스탑 버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 뒤쪽을 보시죠. 뒤쪽을 보시면 이게 티치 펜던트라고 하는 건데요. 산업용 로봇에는 이렇게 티치 펜던트가 붙어 있어요. 이 티치 펜던트를 이용해서 로봇을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노란색 뒤쪽에는 이 스탑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스탑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여기 있는 두 분이 티치 펜던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쉽지가 않죠. 예. 이 버튼도 뭔가 누른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물리적으로 이 아이를 이 로봇에서 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사람이 당황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꾸밀 때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우리가 어떤 안전 상황도 해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꾸며야 돼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여하간 이 시스템에서는 비록 이 버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로봇 안에는 기어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터는 기본적으로 힘은 약하고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런 로봇 관절에 필요한 회전은 힘이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박스라는 걸 두거든요. 기어박스는 인풋 축과 아웃풋 축이 있는데요. 인풋 축에는 모터를 연결하고 그러면 출력 축은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커져요. 그게 기어박스입니다. 기어박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기어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기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기타에 보면은 기타줄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조그만한 기어가 있고요. 그 옆에 큰 기어가 있죠. 이 조그만한 기어를 웜이라고 부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를 웜기어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 때문에 이 기어 레이쇼, 기어 비율이 상당히 큰 기어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웜을 막 돌리면 옆에 있는 웜기어가 조금 움직여요. 그 말은 뭐냐면 웜을 돌릴 때 조금만 힘을 줘도 이쪽 웜기어에서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기어 시스템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힘의 방향이 한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웜을 돌려서 웜기어를 돌릴 수는 있는데 웜기어를 돌리면 이 웜이 돌아가지 않아요. 반대는 안 됩니다. 기어박스를 생각하시면 입력축에 모터를 걸고 출력축이 큰 힘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로봇에서 이 스탑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그래서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더라도 이 기어박스들 때문에 이 로봇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사람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들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른들도 물론 이런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조금 더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뒤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빨리 가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겠죠. 여기 위험하다고. 저기 멀리 떨어지라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작업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 있을 건데 안전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래도 위험하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포크레인이 갑자기 돌아서 너네들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로봇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움직임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이런 환경에 노출시키는 건 사실 어른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에 나왔던 로봇 관련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로봇 시스템을 꾸미는 모두가 좀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피터 교수였습니다.